자, 이제 여기 보세요. 계약부터 하는 계약. 음영 들어간 박스 있죠? 음영 들어간 거 계약부터 보시는 거야, 계약. 자, 계약 그 앞에 계약은 건축하려는 땅 주인이 건축주인데 앞에 있는 설계자랑 각각 계약, 시공자랑 계약, 감리자랑 계약하는 거죠. 그럼 이제 계약을 할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설계자예요. 설계자가 만약에 이런 건물 규모가 되는 건물을 치면 구조안전 확인 대상인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서류를 받으셔야 돼. 그래서 거기 빨간 색깔로 2, 13, 9, 10, 지문, 3, 특, 주가 빠졌어요. 주가 주택을 말하는 거야. 단독주택, 공동택 말하는 건데. 자, 여기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가 있을 때 이 설계자가 어떤 서류를 주냐면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높이가 13, 천마 높이가 9, 기둥 거리가 10, 지진구역, 문화유산, 3m 이상 돌출, 특수구조 건축물, 주택은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해서 시공, 착공할 때 이 서류를 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 2, 13, 9, 10, 지문, 3특주가 그거에 어느 하나 해당되면 그래서 우리 기본 이론할 때 손바닥에 써가라고 했던 거. 이게 그거예요. 그리고 구조기술사 협력 대상이라고 있는데 구조기술사는 그래도 기술적 능력이 좀 뛰어난 사람이라 건축물의 규모가 좀 커지면 협력도 설계자가 받아오셔야 돼. 그게 6특 다준지라고 돼 있죠. 6층 이상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 그 어느 하나 해당이 될 때에는 구조기술사 협력 대상을 받아오셔야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설계자가 이제 뭐를 뺐죠? 도면을 뺐죠. 설계 도면 갖고 뭘 받는 게 원칙이냐면 허가야. 그러니까 건축을 하든 대수선하든 허가를 받는데 그 규모가 좀 작아져서 8가지 해당되는 사유에 해당이 되면 신고함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예요. 그리고 공용건축물의 경우는 내가 청사 짓으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허가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공용건축물은 뭐만 하면 되고 협의. 그럼 이제 허가받고 아까 얘 몇 년 내 착공하랬죠? 2년. 신고는 1년. 2년 내 안 하면 허가 반드시 취소해버리고요. 1년 내 착공 안 들어갔다.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착공한 다음에 착공 신고할 때 서류 다 제출했으니 저 이제 공사 들어갑니다가 뭐예요? 시공이에요. 그럼 시공은 시방서가 이제 시방서라는 서류가 있어요. 건축의 공정을 쭉 나열해 놓은 순서를 말하는 거야. 그 시방서대로 이제 시공을 하는데 허가 대상 건축물은 감리자가 있고요. 신고 대상 감리자가 없어요. 그래서 감리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재 시공이 다 끝나고 나면 저 쓸게요 라고 물어보는 걸 사용 승인인데 사용 승인 할 때에는 감리자가 감리 완료 보고서 제출한 거랑 다 확인하고 7일 안에 야 이거 제대로 됐다. 합격하면 승인서 교부하죠. 합격하면 교부하면 써도 된다. 사용 승인 필증이 나오면 건축물 대장에다가 뭐 하고요? 기재하고 최초로 하는 등기 보존,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 이제부터 소유자가 사용 유지 관리 하다가 나 용도 바꿀래요. 건축물 대장에 있던 거를 바꾸는 거야.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용도 변경. 이게 만약 센 거로 간다 그러면 허가. 좀 약한 거로 바뀐다. 신고. 같은 군 안에서는 기재 변경 신청인데 근린생활시설관에는 안 합니다까지만 하시면 돼.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한 40년 다 지났어. 근데 오래돼가지고 위험할 것 같다. 그럼 철거는 언제? 철거 전에. 몇 시로? 30일 내 신고하면 끝나는 건데 이 절차상에서 허가권자는 누구야? 신고는 대상이 뭐야? 착공 신고할 때 위반하면 뭐가 돼? 이런 것들을 나열해 놓은 게 그 표예요. 대충 이거 안에서 시작하는 건데 맨 위로 가볼게요. 신고 대상 공작물 이렇게 써 있어. 원래는 공작물은 건축법 적용 대상이 아닌데 야, 이 정도 되면은 신고는 해야겠다 해서 옹벽 담장은 몇 메타 넘을 때? 옹담 2. 깊은 사 안속 옹담 2. 옹담이. 근데 2m 넘는 애 보시면 다 넘는인데 하나만 뭐예요? 형광펜은 어디다가 해야 되겠네? 이하에다 해야죠. 이하에다. 여기서 다 넘는인데 요거 이해하니까 얘 빼고는 다 넘는으로 기억하고 계시고 숫자만 기억하면 끝난다 이렇게 가야지 나올 때마다 다 외우시면 내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무조건 다 넘는이 초가죠. 그러면
2.1m짜리는 신고하란 얘기네. 그럼 2.1m, 근데 1.8m는 안 해도 돼. 그럼 2m는 안 해죠. 2m 안 넘었잖아. 그러니까 2m는 신고한다 이렇게 내면 튄 건데 넘는을 모르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광고는 왜 하는 거예요? 물건 사라고. 물건 사라고. 뭐라고? 사라고. 몇 미터? 그리고 태양에너지 발전이라는 건 태양광 발전 말하는 거야. 태양의 후예가 아니라 태양 에너지 발전 몇 미터? 뾰족한 것들 있죠. 굴뚝, 장식탑, 기념탑, 골프 연상의 철탑, 운동시설 철탑, 뾰족한 거 몇 미터? 6m인데 여기 조심할 게 주차장하고 고가 수조는 둘 다 8m 기준이에요. 근데 외벽이 없어가지고 이제 기계 주차장 같은 경우는 8m 이하까지는 다 신고하는데 이거 넘는 순간 주차정법으로 가요. 그럼 그때 가는 걔는 허가 받겠지만 여기서는 몇 미터 이하만 규제한다? 그리고 고가 수조는 8m 넘을 때, 지하 대표는 30제곱미터를 넘을 때, 그리고 제조 저장 유의설인데 조례가 정하는 거는 시험에서 조례는 못 내니 조례가 정하는 게 있다. 그럼 지금 본 거는 뭔데요 지금? 공작물인데 뭘로 취급해서? 너는 신고는 좀 해라 라고 빼놓은 거니까 원래는 대상이 아니지만 이 규모에 해당되면 해라 이 뜻이에요. 그럼 거기 들어보실래요? 숫자 빨리 대답해야 돼. 광고. 뾰족 광고. 고주 8인데 주차장은 8m? 옹담. 태양에너지 발전. 광고는? 다 외웠어요. 근데 그거 나중에 물어보면 건축물인데 공작물인데. 공작물인데 뭘로 취급해서. 건축물로 취급해서 신고하세요. 단순 암기하는 거예요. 외운 사람 풀고 못 외운 사람 못 푸는 거. 그 다음에 오른쪽에 허가권자 관련돼서 그거 정리해 놓은 거 보시면 일단 제가 아까 민원 사무 처리는 어디서 하는 게 원칙이냐면 시군구에서 해야 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나 세종시 같은 경우는 시군구를 둘 때 얘네들이 권한 다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특 뭐라고 돼 있어요? 시군구. 단 21층 이상 연면적계가 10만 이상을 어디에서 하면 특별시 광역시에서 하면 요때는 무조건 누가 직접 한대?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 그래서 몇 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데 공장하고 창고하고 심의 거친 거는 구청장한테 맡겨요. 내 안 한다. 그래서 요거 여기다 형합해야 돼. 공장하고 창고하고 건축위원회 뭐 거친 거는 심의 거친 거는 현재 뭔 대상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허가권자 특광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럼 여기 허가권자에 없는 사람 찾아라 그러면 일단 당연히 없는 분은 국장은 당연히 없죠. 근데 특이하게 누가 없으셔요? 도지사가 없어. 그래서 도지사를 자꾸 허가권자로 꼬셔요.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라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하려고 할 때 다음에 네 가지에 해당이 되면 사전에 뭘 해래? 승인하래. 사전 승인권자입니다. 몇 층 이상? 21층.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 공장 창고 심의 거친 거 제외. 요거는 어디랑 똑같냐면 특별광역시에서 허가하는 권한을 도에서는 도지사 허가가 아니라 도지사 사전 승인 받는 거야. 근데 추가되는 게 3번하고 4번인데 잘 봐봐요. 자연환경 보호하겠다. 수질 보호하겠다가 도지사가 지정해 놓은 땅이에요. 여기가. 도지사가 여기는 자연환경 보호할 거야. 수질 보호할 거야 했는데 그때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얼마? 1000 둘 중에 하나 해당되는 위락, 숙박,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이면 도지사 승인을 받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주거환경 보호하려고 교육환경 보호하려고 지정해놨는데 여기는 위락시설, 숙박시설이면 여기 똑같죠? 똑같은데 얘는 규모 제한이 1층짜리가 만약에 우리 집 앞에 들어왔어. 1층짜리는 봐줘도 돼? 위락시설은 아예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규모 제한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라 그래서 얘는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위해 지정 공간 땅에 위락하고 뭐는 숙박이면 사전에 뭘 받아요? 승인. 그래서 주교, 위숙 단어로 기억해두고 규모 제한 없다는 기억해야 돼요. 규모 제한은 어디서 나와요? 자연환경 수질 보호할 때. 그래서 자수, 삼천, 위숙, 011이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고 주교, 위숙 하나 외우고 나머지는 규모 제한이 좀 있었다 이렇게 해도 돼요. 몇 번 읽다 보면 됩니다. 이거. 결론 얘기할게요. 허가권자에 일단은 국장하고 도지사가 없는데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라 사전 뭐야? 승인권자인데 특광이 하는 권한을 도지사는 승인 권한으로 바꿔놨고 자수, 삼천, 위숙 그리고 주교, 위숙 두 가지 해당되면 사전 승인 받는다. 끝 이렇게 해야 돼요. 서론 있으면 결론이 딱 나와야 되잖아. 원래 도지사 허가권자 아닌데 무슨 권자다? 사전 승인. 그 네 가지만 사전 승인 대상 끝 이렇게 내야 되는데
그냥 막 책 읽듯이 막 읽으면 안 돼요. 딱 깔끔하게 끝 이렇게 해놔야 돼. 그리고 옆에 대수선이라고 나올 거예요. 대수선은 원래 건축을 할 때도 뭐 받으셔야 되고 허가. 대수선할 때도 허가 받아야 돼. 근데 어느 게 조금 더 규제가 더 센 거냐? 건축은 몇 개이죠? 건축은?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5가지를 건축이라 하는데 요거 할 때는 무조건 건축으로 봐서 허가를 받는데 얘는 수선인데 앞에 무슨 글자 붙였네? 큰 수선이니까 허가 받는 거니까 뭐를 주로 건드릴 때? 주요 구조부. 주요 구조부를 수선 변경 또는 증설 해체할 때인데 요 주요 구조부가 내기하면 아버지 그렇죠? 내기 바버지 주예요. 내가 뭐죠? 내력,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툴, 주계단인데 비내력벽 아니죠? 사익기둥 아니죠? 최하층 바닥 아니죠? 작은보 아니죠? 지붕 아니죠? 피난계단 아니죠? 아니라고 했던 게 답이야 다. 다시 해달라고 지금 눈빛이 나 안에 목 아파 죽겠는데 지금. 그럼 일단 얘네들을 뭐 할 때 증설 해체하거나 뭐 할 때 수선 변경할 건데 어느 게 조금 더 규제가 셉니다. 증설 해체가 좀 더 세서 얘는 무조건 얘 단어 나왔는데 증설했다 해체했단 말랑 무조건 대손인데 수선 변경할 때는 몇 개 이상을 수선하거나 3개 내력벽의 벽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 변경했다는 말이 나올 때만 뭐야? 대손이에요. 그럼 약간 경미한 건 뭐네? 수선. 그럼 증설 해체하는 거는 무조건 허가 받아야 되는데 수선만 하는 대손도 있잖아요. 걔네들은 가면 나중에 신고 사유로 빠져 있어요. 수선만 하는 무슨 수선? 수선만 하는 대손 있잖아요. 대손 원래 뭐 받는 건데? 근데 증설 해체는 무조건 허가인데 기둥을 3개 수선하는 대손 있잖아요. 걔네들은 뭐만 해도 된다? 신고 사유로 빠져. 그리고 용도 변경 있어요. 용도 변경이라는 거는 위로 가면 뭐고? 허가고. 밑으로 가면 신고인데 같은 군 안에서는 기재 변경 신청사에 기재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한 사유입니다. 그럼 거기 대수선부터 볼게요. 1번에 내력벽을 증설해체했고 벽 면적 30제곱미터 수선 변경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기둥보 지붕틀을 각각 증설해체하거나 몇 개? 3개 이상. 그러면 증설해체라는 표현은 무조건 나오는 대손인 거 맞죠? 수선 변경할 때는 3개란 말이나 몇 제곱? 30제곱미터 이상의 말이 있어야 돼. 그리고 3, 4번은 방방계단이라고 그랬죠. 방화벽, 방화구의 계단들을 얘는 건드리면 뭐야? 대손이에요. 숫자가 안 써 있어요. 방방계단은 다 증설해체 수선 써 있을 거야. 걔는 건드리면 뭐다? 대수선. 그리고 부산말로 가위를 가세. 다가구 다세대. 가세 가구 간 경계벽 세대 간 경계벽 건드리면 뭐야? 대수선. 6번에 새로 신설된 건데 건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를 증설하든 해체하든 면적 얼마? 수선 변경하면 이것도 뭘 본다? 대수선. 그래서 키워드는 일단 뭐를 주요 구조부를 뭐 하거나 증설 해체는 개수 상관이 없어. 수선 변경은 몇 개? 3개. 면적은 가, 세. 다중주택은 없었어요. 가세라고 그랬어요. 가세는 뭐 건드리면 뭐 대수선. 방방계단은 건드리면 대수선. 허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용도 변경이라고 나올 거야. 자, 용도 변경이라는 말 자체가 뭐가 다 끝났어야 되냐면 일단은 건물의 종류가 445개인데 그걸 유상 용도 형태로 묶어 분류한 걸 용도 몇 개? 29개. 29개를 9개 군으로 또 묶어놨어요. 그래서 그래도 지난주에 했으니까 기억났거든요. 지난주였는데 우리 내일 또 공법이잖아. 내일 또 봐야 되네. 아우 지겹다 너 이거 아니냐? 지겹다 하지마. 판은숙 기억나세요? 예, 판은숙 얘 직업이 영업사원이었어요. 영업사원인데 기아자동차 영업사원인데 얘가 판매왕이에요. 혼자 다 팔아. 얘가 혼자 뭐 한다고? 다 팔아. 근데 얘 동생 이름이 영규예요. 판영규인데 얘 직업은 뭐예요? 자산 전문가예요.
자산 전문가인데 이게 얼마 전에 누나가 이거 시승식 하라고 그랬다가 자동차 사고 나서 죽었다 그랬죠. 영교가 금방 죽었다. 예, 죽었다. 죽었다. 은숙이 남편이 문종관인데 문종관이 지금 처남 죽어서 맨날 술 먹고 위가 나빠져가지고 목 아파서 누구 찾아간대요? 의대 교수, 노 교수. 오랜만이다 야 그랬대. 친구야 친구. 여기 군은 9개 군인데 센 군부터 약한 군을 쓸 줄 알아야 허간지 신고지를 따져요. 그래서 묻는 말에 대답해줘요. 영업사원 여자 이름 뭐야? 하리스. 남편 이름은? 아까 누가 영교라고 그러더라고 갑자기. 동생은 뭐야? 직업이 뭐예요? 자산문가. 금방 죽었다 그랬죠. 그래서 누가? 문종관이 뭘 많이 먹어서? 목 아파서. 누구 찾아간대요? 의대 교수, 노 교수. 자, 영교 직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산 전문가. 자산 전문가. 전문가 누가? 영교가. 금방 죽었대. 근주구라고 그랬어요. 이 영업사원 여자 이름 뭐였지? 판은수. 판은수. 혼자 다 판다고 그랬지? 다 살짝 더 줘야 돼. 남편 이름이 뭐예요? 문종관. 뭐가 아파서? 이거 아파. 누구 찾아가요? 의대 교수, 노 교수. 야! 오랜만이다. 근생, 근린생활시설구는 딱 2개잖아요. 1종 근린생활하고 2종 근린생활시설. 주거 업무시설군이에요. 주거는 주택 2종류.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업무시설하고 특이한 게 교정군사시설 여기 있어요. 제일 약한 그 밖의 시설군 있죠. 그 밖의 시설군. 이게 동식물 관련시설. 그리고 문화집회시설군이고 전기통신시설군은 방발이라고 했어요. 방송통신하고 발전시설. 그리고 산업 등은 들어온 것만 모아놨기 때문에 모르겠다 그러면 다 어디 있어요? 산업 등 7개 다 있으니까 얘는 외우지 마시고 처음 보는 거다 그러면 산업 등이라고 하면 돼.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는 뭐? 자동차 관련 시설. 그래서 순서가 제일 강한 군이 자동차 관련 시설군인데 밑으로 갈수록 약한 군이다. 약한 게 센 거로 가면 허가. 센 게 약한 거로 하면 같은 군 안에서는 기재 변경 시청인데 1종, 2종 근생 간의 기재는 변경 시청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다중생활 시설이라는 게 원래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2종 근생인데 하도 고시원으로 용도를 많이 바꿔서 다중생활 시설은 군을 따질 땐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요? 영업시설군에 있어서 나중에 1종 근생을 다중생활 시설로 할 때는 만약에 기재 변경 시청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틀려요. 그게 무슨 사유가 돼버린가? 허가 사유예요. 위로 가는 거니까 무슨 사유? 허가. 그래서 거기 빨간 색깔 중에 4, 5, 6은 네모 진하게 해놨죠. 네. 요거 검게 해놓은 거. 이게 시험이 제일 잘 나왔었어 이게. 주어가 항상 얘네들로 시작했어.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할 때. 그리고 색깔 중에 빨간 색깔이 있는데 7번에 장례시설 좀 빨간 색깔 있지 않으세요? 얘가 옛날에는 장례식장이라고 하다가 동물 전용 장례식장이 들어오면서 장례시설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5번에 영업시설군에 숙박시설 옆에 뭐 들어있다라는 거 조심하고 다중생활시설. 그리고 6번에 야영장시설이 28번 있다가 얘가 새로 하나 신설된 거고. 그리고 근린생활시설군에는 다중생활시설은 군 따질 땐 여기 없다. 그리고 오른쪽 가시면 허가할 때 아래로 가는 거예요? 위로 가는 거? 위로.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 신고. 같은 군 안에서는 기재 변경. 근데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건축사가 설계하는 건 허가 대상이 위험한 거예요? 신고 대상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허가 대상인데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누가 설계할 것? 건축사. 허가도 신고도 둘 중에 해당되는데 야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무조건 뭘 받아라? 사용 승인. 바닥 면적 합계 얼마 이상? 100 이상이면 사용 승인도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 가면 공개 공지가 좀 많이 나왔었어요. 유독히 몇 개 안 되는 파트인데도 불구하고 공개 공지는 거의 뭐 한 10년 동안 4번, 5번 이 정도 나왔어. 꽤 많이 나온 거죠. 네. 공개 공지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공적으로 열어놓은 빈 땅이라는 뜻이에요. 공적으로 공공 목적의 열개자예요. 공적 목적으로 열어놓은 빈 땅인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지역이 주로 어디예요? 그러면 상업이에요? 주거예요? 상업지역. 상업지역? 이게 상업지역인데
상업 기능 갖고 있는 주거 지역 있어요. 상업 기능 있는 주거, 준주거. 상업 기능 있는 공업은 준공업.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도시화될 가능성이 큰 지역 있어요. 큰 지역. 그래서 여기 지역이었다가 가만히 보니까 주거 지역이 전, 일, 준인데 일반 주거는 거의 준주거랑 똑같더라 이거야. 그래서 일반 주거도 넣자. 그래서 일반 주거 지역에서 사람이 바글바글 몰려 있으니까 이 건축물 큰 거를 지을 때 이 안에다가 이렇게 해서 일정한 양의 공지를 제공하십시오 라고 해놓은 게 공개 공지예요. 일단 땅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겠네. 일준, 상준도. 요게 일단 시험에 잘 나와요. 대상 지역이 아닌 곳 고르세요 라고 해서 많이 나왔고, 이 땅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그래도 큰 건물이니까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이상해? 5,000제곱미터 이상의 바글바글한 시설 있죠. 이거 바글바글이라고 할게. 바글바글한 시설을 만약에 설치한다면 여기다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지를 몇 프로 정도 공지를 제공하래? 몇 프로? 몇 프로예요? 몇 프로라고? 몇 프로라고? 90%. 대지 면적이 10% 정도를 제공하래요. 하면 너 착한 일 했으니 옆으로 가는 거, 위로 가는 거 완화해주죠. 옆으로 가는 거는 뭐예요? 컴퓨어. 위로 가는 거는 용적률하고 높이를 완화해주는데, 이거를 완화해준다라고 해놓고 시행령 가서는 야, 얘를 완화하니까 공지가 더 줄어들더래요. 그래서 위로 가는 건 완화해서 용적률 높이를 몇 배까지? 1.2배 범위에서 완화해주겠다. 이게 뭐예요? 공개 공지야. 시험 문제에서 낼 때 땅을 물어보거나 이 바글바글한 게 뭐냐를 물어봤었어요. 사람들 제일 많이 모이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업시설, 문화 뭐야? 집회시설, 바글바글한 거. 주말만 되면 할렐루야 막 뭐예요? 종교시설. 놀러 가려면 어디 가죠? 운수시설. 여객용, 화물용? 여객용. 그리고 문화, 판매시설. 판매시설. 판매시설의 대표적인 게 우리 이마트, 백화점 이런데. 그런 애들은 다 밑에 공개공지 있어요. 근데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라고 돼 있어요. 농수산물 유통시설 제외인데 보통 여기 남자애들이 서 있어요? 요 앞에 여자애들이 서 있어요? 남자애들이 서 있어요. 전부 다 핸드폰 들고 있어요. 그리고 시계는 3시야. 3시야. 이 전화통화하는 거 살짝 엿듣잖아요? 9시에 만나기로 했나 봐. 근데 여자애들이 늦으면 남자애들 기다려요? 집에 가요? 네? 기다려요. 집에 가면 그 순간 헤어지는데 어떻게 가? 네. 근데 여자애들이 이제 슬쩍 저기 멀리서 뛰어오는데 담벼락 뛰어올 때까지는 뛰어와 걸어와? 걸어와요. 걸어. 여기서부터 뛸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네. 그러면서 여기서 딱 나타나는데 얘가 자기 어디야? 그랬더니 다 왔어 그러는 거야. 다 왔다 그러는데 우리 9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3시야. 그럼 기다려야 돼? 안 기다려야 돼? 그럼 기다리면 여기 쭉 가서 딱 여기서 얼굴을 딱 보는 순간 2년 오기만 해봐라 막 그러다가 또 얼굴이 또 이제 웃음이 나요. 저기 멀리서 오니까. 네. 자기야 1, 2와 1, 2와 따라 1, 2와 1, 2와 1, 2와 1.2배 기억해둬요? 네. 몇 배라고? 1.2배. 그래서 얘가 이제 만났죠? 그럼 이제 얘네들이 만나서 뭐 해야 돼 이제? 일단 밥은 먹어야 되니까 어디 가야 돼요? 밥 먹어야 되니까 어디 가죠? 판매소 가야죠. 근데 만약에 이게 농수산물 유통시설이었다. 그럼 얘 옷에 냄새 뱄을까 안 뱄을까? 좀 이따 여자가 헤어져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공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판매시설에서 시험에 나왔던 게 여기 나왔고, 운수시설은 여객용이에요? 화물용이에요? 여객용이지. 화물용이면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요게 두 개가 답이었었어요. 그리고 숙박시설 있고 위락시설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하면 안 돼. 위락시설은 하면 안 되죠. 얘는 위락은 성인만 가는 건데 얘는 애들도 오는 거잖아요. 애들이 인라인 타고 있는데 아버지가 3일 동안 안 들어왔는데 여기서 내오면 어떻게 해? 그럼 애들한테 교육 안 좋잖아. 그래서 무슨 시설 아니다? 위락시설. 그래서 요거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걸 물어보거나 완화되는 거 물어보거나 하는 게 공개공지예요. 그래서 키워드만 기억하는 거예요. 거기 1, 준, 상준도. 휴식시설 필요티로도 가능하죠. 제공하시면 위로 가는 거 뭐하고 뭐를? 몇 배까지? 1.2배까지 완화해주겠다. 만약에 대상이 아니더라도 제공하시면 확정 적용하겠다. 연간 한 60일 정도는 판촉활동이나 문화행사 열어주겠다까지가 공개공지예요. 그리고 설비 규정 중에 승강기 나오는데, 승강기는 사람이 타는 이유가 건물의 기능 때문에 하는 거라, 그래서 6층 이상 거기 플러스 표시는 동시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층 이상이어야 돼. 그럼 8층이면 승강기 있다는 표현은 틀린 거예요.
그게 연면적이 2000이 안 되면 안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도 얼마? 2000. 비상용 승강기는 높이랑 관련됐죠. 31. 몇 미터? 31m. 소방차 사다리가 31m까지 가는데 넘는 부분은 구출이 안 되니 그럼 뭘로 가자? 비상용 승강기 타고 가자. 그래서 비상용 승강기는 몇 미터? 31m. 됐고 밑에 가면 이게 건축법에서 이행강제금이 먼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농지법에서 베끼고요. 그리고 옛날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베낀 거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안 하고 방치하면 몇 프로죠? 10%. 오용하면 5%. 기타는 10%. 임대하면 10%. 이런 거 배웠잖아. 또 못 배운 척 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이행강제 배우잖아요. 아직 진도를 안 나왔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농지 같은 경우 의무기간이 몇 년이야? 농지. 한번 따라해봐. 농지 2년. 한번 따라해봐. 농지 같은 년. 농지 몇 년이야? 2년이야. 2년 의무기간인데 농사를 안 지고 방치한 거예요. 방치하면 방치하는 순간 이 걸렸어. 1년에 1회 10% 때려요. 토지가격이 10%를 때린다고. 의무기간까지. 개발 사업용은 4년이야. 주택은 몇 년이에요? 2년. 주택 농지 2년. 3년 없고 대부분 4년. 보선상 보조 5년 이렇게 외웠을 거야. 근데 그게 그 의무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때리잖아요. 근데 원조가 이 건축법이었어요. 건축법. 그래서 거기 허가권자가 부과를 하는데 너 건축법규 위반했어.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하세요. 이거 하세요. 라고 조치를 했더니 미이행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반하게 되면 무허가 무신고 범필 용적률 초과하면 50% 때리고요. 나머지 위반한 10%를 때리는데 얘는 2회 이내에서 조례가 정한다고 됐죠. 그러니까 1년에 2번도 나올 수 있는 지자체가 있고 한 번 나오는 지자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거 몇 번 맞으면 집값이 없어져요. 그래서 2분의 1로 감액해주고 총 5회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하겠다. 근데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소유한 자가 농지 소유했으면 이거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이용해야 돼? 이용 안 해도 돼?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을 안 해서 처분 대상이 되면 의무기간 아까 몇 년이라고? 1년 안에 처분 안 했으면 처분 명령 때려요. 6개월 안에 처분하세요 라고 명령했는데 이때까지 처분 안 하면 뭐 떨어져? 이행강제금이 1년에 1회씩 토지가액의 20% 나와요. 그래서 거기 시군구청장이 처분 명령을 했는데 미처분했을 때 토지가액의 몇 %를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 때리니까 겁나면 뭐라도 하라고 그랬지 아까? 매시형 한국 농어촌공사에게 나쁜 놈이니까 공시지가 기준이 됐잖아. 그래서 매시형은 한국 농어촌공사에게 한다. 그리고 그때 주요 용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주요구조부입니다. 내기, 바보, 지수. 거기서 지붕틀이라고 돼 있어요? 지붕이라고 돼 있어요? 틀이라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지붕은 얹혀져 있는 거지 중요한 건 지붕틀이에요. 그래서 아닌 것 골라라 그럴 때 사익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5개 계단은 유사한 건 아니다. 거실, 머무를 거 방실, 머무는 방이기 때문에 거주 집무 작법 집회 오락 등을 위해서 사용되는 방으로 장기간 거주하다 보니까 규제가 좀 세다 약하다? 세다. 장기간 거주용이니까. 지하층은 항상 머릿속에 뭘 넣어야 되냐면 일단 지하층은 우리 겉에서 보여 안 보여?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연면적에는 들어가. 이용하는 거니까. 연면적에는 들어가는데 용적률 규제할 때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 세 개인데 정의는 층의 절반 이상이 땅에 묻혀 있어야 되죠. 층의 절반이면 얼마? 2분의 1. 근데 경사지도 있고 평평한 땅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저 높이 해야 돼요. 최고 높이 해야 돼요. 가중평균 해야 돼. 그래서 평균 높이 2분의 1 단어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데 바닥에서 지표면에 무슨 높이? 이거 우리 시험은 최저 높이, 간평사는 최고 높이로 냈어요. 무슨 높이요? 평균 높이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이면 지하층이고 층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연면적엔 들어가죠.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엔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고층 건물하고 초고층을 구분하셔야죠. 초고층 건물 보면 오, 딱 크다. 뭐야? 50층, 50층. 우리 층의 구분이 안 되면 몇 메다를? 4m를 5, 4, 20, 200m 이상이거나 고3이라고 그랬죠. 고층은 몇 층? 30층, 3, 4,
12, 120m 이상이면 고층이다. 중간일 때는 준, 초, 고, 층 그래. 그 초고층 같은 경우는 30개 층마다 한 개소 이상의 피난 안전구역 두는데 준초고층은 층의 절반에서 상하 5개층 이내에 두라고 그랬어요. 4번에 있네. 준초고층 건물이란 고층 건물이긴 한데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다중이용 건축물은 이미 나왔는데 일단은 층수가 몇 층 이상이면 무조건 16층. 나머지는 바닥 면적 5천 이상의 바글바글 있었죠. 문화집회, 종교 판매, 숙박인데 무슨 시설 없다. 위락시설. 위락시설은 소중한 시설이잖아. 소중시설이에요. 성인 이하는 못 들어가니까 안 되겠다 해서 뺀 거고. 그 다음 밑에 최소 대지 분할 면적은 아까 주미 60, 상공 150, 녹 200. 이게 제일 많이 나왔었다고 그랬어요. 그 왼쪽에 연면적 하나 볼까? 길게 되어 있는 거. 자,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각 층 다 더한 바닥 면적 합계죠. 단 용적률 계산할 때 빼는 거 몇 개? 4개. 대피, 주, 지. 지가 뭐지? 지하층, 주, 주차장, 피난 안전구역, 대피 공간. 경사 지붕 아래 대피 공간. 그 네 가지는 뭐 계산 시에 빼요? 용적률 계산 시에 포함되지 않는다. 헬리포트 이렇게 생긴 거 있었죠? 몇 층 이상 층에? 11층 이상 층에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이상이면? 1만 이상이면 평지붕이면 헬리포트, 경사지붕일 때는 피난 안전구역 이렇게 됐어요. 대피 공간. 몇 층만 기억하세요? 다 더하는 거예요? 11층 이상만 더하는 거예요? 이상만 더하는 거예요. 이상의 바닥 면적 합계가 1만 이상일 때 헬리포트 설치하거나 경사지붕일 때는 대피 공간 확보해라. 그리고 특별건축구역이라는 거는 주로 개발할 예정지를 대상으로 야 우리도 창조적인 건물도 짓고 독창적인 건물 지면 기술력이라는 게 올라가니 기존에 있는 법규를 배제하거나 완화하거나 통합 적용하게 주겠다. 그래서 미부공이라고 해서 미술장식이나 부설주차장, 공원 관련된 거는 통합 적용해 줄 테니 보존할 땅은 지정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지정하게 되면 당해지역은 도시군관리 결정못이 된 것으로 보는데 이것도 국장이 지정할 때는 중앙, 시도의사가 지정할 때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지정한다. 됐고 그 다음에 하나 또 볼게. 그 건축 허가 밑에 허가란 단어 있죠. 허가란 단어 밑에 네. 건축 허가는 무조건 몇 년 안에 착공해야 되는데 2년 안에 착공해야 되는데 2년 안에 안 하면 취소한댔죠. 이 취소가 반드시 취소라고 그랬어요. 현관펜 취소가 제일 잘 나오니까 취소 현관펜 하세요. 반드시 취소. 공법에 4개 있어요. 그 중에 건축법이 3개 있고 농지법에 하나 있어요. 나머지는 다 취소할 수 있다야. 취소할 수 있다 200개 외울래요? 4개 할래요? 4개 하여야 한다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미착수 몇 년? 2년. 미착수 나오면 항상 몇 년 써있네. 그래서 2000년, 2년 똑같은 거라고 했어요. 공장은 몇 년이라고 했어요? 3년. 착공은 했는데 완료가 불가능하대요. 그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신설된 거 착공 신고 전이란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현관펜 넣으세요. 착공 신고 들어가고 난 후에요? 전이에요? 전에 경공매로 소유권 잃어버렸을 때 몇 개월이 지나면 6개월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해서 취소 영어로 뭐야? must. 반드시 취소 사유고 그리고 취소를 반드시 하는 건데 오른쪽에 신고 같은 경우는 몇 년 내 착공했어야지? 1년. 안 하면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그리고 하나 더 할까? 그 밑으로 가면 허가 제한이라고 나올 거예요. 허가 제한이라는 건 허가권자야 허가하지 말아라는 뜻이죠. 이것도 많이 나왔었는데 거기 허가 제한. 일단은 국토관리상 여기 국방부 장관이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1번에 국장은 무슨 관리상? 국토관리상. 특광도의사는 그 지역계획이나 도시공계획상 필요하면 현관펜. 제한기간이 원래 몇 년이에요? 2년인데 여기가 좀 부득이하면 1회 안에 몇 년은? 1년. 연장해서 허가 착공 제한을 할 건데 우리 아까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때 여기다 썼었거든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 5가지 있었죠. 청산리,
녹개수, 조술, 의량동지, 개발로 문화재 훼손으로 했을 때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짜고 있을 때 지구단위겠고요. 기반시설부담구역 5개. 원칙이 몇 년? 3년. 계획 짜고 있는 건 2년. 얘는 2년 1년이에요. 걔는 2년 1년이고 개발행위 3년 2년이다. 그리고 왼쪽에 건축협정제도라고 하나 있죠. 협정제도가 최근에 3년 연속 나왔어요. 내가 갖고 있는 땅과 옆에 있는 땅 소유자가 만나서 협의를 하게 돼서 협정의 전원 합의가 필요해요. 이번에 토지건물지상권자 등의 무슨 합의? 전원 합의가 해당이 있으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랑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이나 또는 존치지역이나 재생사업구역은 이거 협정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이거 지주존재라고 써놓을래? 지주존재. 어디 가든 땅 주인은 있는 거잖아.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 존치지역, 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지역이에요. 여기가 건축협정 대상 지역인데 아닌 것 골라라 그러면 아마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답일 거예요. 그래서 지주존재 하나 써놓으세요. 지주존재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건물이 두 동이 붙여서 짓게 되면은 맞벽 건축을 하여서 공동으로 허가 신청하니까 인허가 비용도 절반으로 줄고 공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토지 이용이 활성화된다. 그래서 완화 또는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준 제도가 건축협정 제도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입지 사전 요 땅이 건물 짓고 싶은데 이 땅이 이런 건물이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면 미리 물어보는 걸 사전 뭐라고 그래? 결정 신청 제도라고 그래서 허가 신청 전에 허가 대상 건물만이에요. 이 건축이 가능 여부를 사전에 허가권자한테 문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항상 환경이나 교통 영향 평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고 그럼 된다라고 했으면 다른 행정기관과 협의했기 때문에 인허가 의제되는 거 4가지 산, 농, 개, 하. 산이 뭐였죠? 산지전형 농, 농지전형 개, 개발행위 하. 하천전 허가는 받은 것으로 본다. 이미 시험에 나왔고 그리고 통지 야 된다라고 통지해줬으면 몇 년 안에 허가 신청 들어가야죠. 2년 허가 신청이 없으면 그 사전 결정의 효력은 뭐한다? 상실한다. 이렇게 됐어요. 됐고 그 다음에 중간 바로 위에 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라고 있죠. 이 높이 제한은 최고 높이 지정을 공고하는 게 누구냐 그러면 누가? 특정 지역 안에서 이거 건축물 높이를 따로 정할 수는 있는데 가로구역 내에서 따로 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조란 말 나왔을 때가 이게 중요해. 일조란 말 나오면 용도지역 나와야 되죠. 주거지역 중에 무슨 주거 빼고 존주거 빼고 전용주거하고 일반주거의 모든 건축물은 정법 방향에서 9m 이하면 몇 미터 뛰고 1.5 9m를 초과하면 높이에 2분의 1을 띄어라 정법 방향 일조 제한이에요. 다만 개발이 예정된 지역은 정남으로 뛸 수도 있다. 근데 건축협정제도는 일조 제한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거기까지. 그리고 공동주택 일조 제한은 상업, 중심상업, 일반상업을 제외하고 동간거리 제한을 별도로 적용하는데 뭐 잘 나오진 않습니다. 3번은. 있어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간에 신고 대상이 있었죠. 신고. 신고 대상에서 신고 대상이 8개 있어요. 신고 대상 8개. 신고 대상 그러면 일단은 8개 중에 원래는 건축이나 대수선하려면 허가 받는 건데 그 건축 중에 증축, 개축, 재축이 얼마 이하? 85 이하. 거기 85 이하에다가 형용하실래요? 85. 제가 빨간 색깔 해놓은 거 위주로만 보시는 거야. 관농자면 도시예요? 도시 밖이야? 도시 바깥에서 연이산미라고 그랬죠? 연이산미가 현관편이지.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몇 층 미만?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이면 얘는 신고하면 허가받은 걸 볼 거다. 근데 지방봉은 안 된다고 그랬죠. 지구단위계획구역, 방제지구, 붕괴위험지역은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규제가 좀 센 지역이라 신고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번 연이산미 건물 조그만 건물을 뭐 할 때? 대수선. 근데 해체라는 주요구조부 해체를 안 하고 하는 수선 있었죠. 주요구조부 해체 없이 하는 거 그래서 왼쪽에 화살표 밑으로 가 있는데 찾았어요? 내력벽 30 이상의 수선, 기둥보 지붕틀 3개 수선, 방방계단 수선. 거기 증설 해체라는 표현 없죠. 해체를 하지 아니하는 이런 대수선은 뭐 해도 돼? 신고. 그리고 닥백숙이라고 그랬죠.
연면적 합계 얼마? 100 이하. 높이 몇 미터 이하? 3미터 이하의 중축. 표준 설계도서인데 조례가 정한 거. 공업지역 지구 산업단지 공장 중에 고구마, 호박, 오이 공장 500 이하의 2층 이하 공장. 그리고 농업수산업을 먹고 살기 위한 거죠. 그래서 2창 4축자 200 이하의 창고 400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축사 작물재배사 400제곱미터. 축사 작물재배사 얼마? 400. 2창 4축자. 걔는 나오면 틀리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그 교과서 내용 보면 되게 많은 거 줄인 거라 처음에는 공부가 안 된 사람은 뭐가 뭔지 모를 거예요. 공부 좀 하다 보면은 와, 이 새끼는 진짜 7페이지 가보세요. 7페이지 맨 위에 가보세요. 건축법하고 주택법 비교한 건데 일단은 건축법의 건축주는 앉아있죠. 근데 사업주체는 양이 많아 서 계셔야 돼요. 몇 개 이상이라서 30개 이상이라서. 그래서 일반법이 건축법이면 얘는 계약을 한 후에 똑같이 아까 뭐 받고? 허가. 그럼 몇 년에 착수? 근데 공장은 몇 년? 3년. 착공 안 하면 얘는 반드시 허가 취소해야 한다. 착공하고 나서 시공한댔죠. 그 다음에 사용 승인 받으면 되는데 얘 며칠 안에 검사하고 7일. 검사하고 합격하면 교부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 며칠이라고 돼 있어요? 7일인데 주택법 잠깐 보시면 15일로 돼 있을 거예요. 맞아요? 아, 그럼 누가 조금 더 좀 약간 규제가 심하네. 주택법이 복잡해요. 사용 승인을 받아야 사용 가능하나 임시 사용 승인 받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임시 그러면 2년 기간 횟수 제한 없이 연장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 유지하다가 위에 용도 변경할 때는 위로 가면 허가, 밑으로 가면 신고. 같은 공간은 기재 변경 신청하고 그 밑에 사용하다가 밑에 리모델링 하겠다 그러면 노후화 억제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해 증축, 대선, 개축하는 거죠. 증축 위에다가 개축 포함도 써놓으실래요? 개축도 포함한다. 주택법에서는 개축 포함 안 하는데 건축법만 개축 포함해요. 됐고. 근데 이번에 장기간 공사를 안 하고 방치한다거나 공사를 중지해버리면 나중에 미관 개선 명령했는데 배째라 이러는 문제가 생길까봐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하랬죠. 그래서 안전관리 예치금은 1%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예치를 하는데 미관 개선 명할 수 있는데 그때 이행하지 않을 때 쓰려고 만든 게 안전관리 예치금입니다. 그래서 착공 신고할 때 예치를 해야 되는데 LH 믿어 봅니다. 믿어. 신탁 믿으니까 예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3번에 유지관리는 소유자가 최소 1년에 1회 이상은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유지관리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철거는 철거 전에 신고, 몇 시는 몇 시로 며칠 내? 30일 내에 신고하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우리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건축물의 용도는 첫 번째가 주택 분류예요. 단독하고 공동 분류하죠. 비교해볼까? 이게 시험 보기 전에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옛날 했죠 하면서 다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이걸 하고 뒤에 걸 하니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까워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주택은 단독하고 뭐로 나누죠? 단독은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공동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그럼 이제 단독주택 중에 다중하고 다가구의 차이점은 바닥면적 합계죠. 다중은 330 이하인데 다가구는 660 이하. 둘 다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한 사람한테 있어. 근데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구분 소유권을 갖고 5계층 이상이다 주거로 쓰이는 게 아파트. 4계층 이하인데 660 초과면 연립, 이하면 다세대. 아파트와 연립은 층수로 구분하죠. 연립하고 다세대는 뭘로 구분하죠? 바닥면적 합계로. 그거 분류하는 거 많이 나왔고. 오피스텔은 OFFIC 뭐예요? 업무시설인데 숙박이라고 꼬셔서 냈고. 유스 호스텔이라고 됐죠. 유스 호스텔. 유스가 영어로 뭐예요? 뉴스. 젊은 청년이죠. 젊은 애들. 호수 집어넣고 여기서 잘 때 입에 호수 쳐넣고 수련시키는 거예요. 수련시설. 무슨 시설이에요? 수련시설. 유스 호스텔 수련시설인데 이게 숙박으로 자꾸 내요. 유스 호스텔은 뭐예요? 수련. 호수 쳐넣고 참아라. 이렇게 호수처럼. 유스 호수 쳐넣고 수련. 이렇게. 호텔하고 모텔은 텔로 끝났죠.
얘가 진정한 숙박시설이지. 어린이회관은 교육연구라고 자꾸 꼬셔요. 어린이회관은 관광휴게시설입니다. 어린이회관은 무슨 시설? 관광휴게시설이에요. 슈퍼마켓 새우가 얼마? 1000 미만은 1종, 1000 이상이면 판매시설이에요. 중개사무소가 30 미만이면 1종인데 30에서 500 사이면 2종, 500 이상이면 업무시설로 하게 돼요. 단란주점 둘이 가서 얼마 나오면? 150 미만 나오면 2종, 이상 나오면 위락. 휴게시점 아이스크림 300원인데 300 미만짜리 얼마? 1종. 300 이상이면 2종으로 가요. 바다 면적이. 무도학원은 춤 가르치는 거죠. 무도장은 춤을 추는 거잖아. 그러면 슬픔을 달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위락시설이에요. 무도학원은 교육연구시설 이러면 안 돼요. 교육을 엉덩이 부비부비 하면서. 종교집회장, 오, 주여, 이 어린 양, 오, 이주여, 오, 주여, 이 어린 양, 오, 100 미만 2종. 500 미만 몇 종? 2종. 500 이상이면 종교시설이에요. 지금 시험에 나온 것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빈집정비는 안 나올 것 같아서 최근에 개정으로 됐는데 들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시면 주택법에서 자, 이제 거기 맨 앞에 몇 개 이상이라고 바뀌었죠? 그럼 30개 이상을 지려면 얘는 건물을 질 때 한 개 짓는 분이에요. 얘 한 개죠. 한 개 지면 어디로 가야지? 건축법. 500개 지면. 5000개 지면. 그럼 얘는 아예 건물 주인이 들어갈 게 주 목적이지만 내가 들어간 게 아니라 이거 공급하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업 주체가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건축주가 위대한 사람이에요? 사업 주체. 오랜만에 오른손 들어보세요. 사업 주체. 몇 개 이상? 뭐 500개 뭐야? 30개라니까. 30개. 오 주여 이 어리냐 그걸 헷갈리면 안 돼. 30개 이상 짓는다고. 30세대, 30세대 이상을 질 때 어느 법으로 가서? 주택법. 사업 주체라고 하고 이 사람이 계약을 할 때 그 위에 보시면 주택건설 단독은 몇 호? 30호. 공동은 3세대. 대지 면적은 1만인데 이걸 50으로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가 단독주택을 블록단지로 짓거나 한옥 질 때는 몇 호로? 50호. 그리고 단지형 연립 다세대 진입도로 6m 갖춘 30제곱미터 이상의 전용면을 지면 야 니네 50세대로 완화해줄게.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 못 사니까 50세대로 기준을 좀 완화해주겠다. 그리고 밑에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허가권자보다는 높은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얘는 시, 도지사, 대장인데 그 10만 미만이면 도지사가 시장 군수한테 위임하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원래는 시도지사 대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인데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만 도지사가 시장 군수한테 위임해요. 그럼 10만 이상이면 누구란 얘기예요? 시도지사 대장. 10만 미만일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도지사, 시장 군수로 돼 있어요. 밑에 여기. 10만 이상이면 시도대장 써있죠. 미만이면 특광, 특시장 군수니까 누구 빠졌네. 도지사, 일반 도지사 빠졌죠. 그러니까 도지사는 10만 미만일 때 시장 군수가 위임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국가가 LH가 할 때는 권한자가 누구예요? 국장.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큰 면적이에요. 운동장 330개면 100만 평입니다. 이렇게 큰 거를 택지개발에 도시개발에 이 시도지사 택도 없다. 누구예요? 국장. 택도가 뭐예요? 택지개발하고 도시개발이에요. 근데 택정의로 나왔어요. 정비사업이 아니라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그리고 수도권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필요하거나 공동시행자 등에 해당이 되면 국장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아라. 그럼 일단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원래는 사업계획 승인을 30개 몇 호 이상? 30호 이상. 몇 세대 이상? 3세대 이상. 대지 면적은? 이거 이상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죠. 그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기준은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30만. 이 기준이잖아요. 단 예외 50이 있었던 거잖아. 그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거기 안 받아도 되는 거 예외에서 밑에 그림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일단 상업지역인데 유통상업은 X하고 준주거지역 써 있잖아요. 근데 왜 유통상업이 제외됐냐? 제가 아까 단독주택 안 되는데 어디랬죠? 그러니까 유통상업은 집을 못 짓니까 뺀 거예요. 유통상업은 집을 못 짓거든.
그러니까 유통사업을 제외한 상업과 준주거에서 주택 아닌 것과 주택을 동일 건물로 지면 많이 지라고 주상복합 형태로 짓되 세대수는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으로 299시를 말하고 그리고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90% 미만이면 얘네들은 사업계 수익 안 받아도 좋다라고 예외로 인정해 준대요. 그리고 2번에 농어협동조합 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건설한다? 이거는 농어촌 주택 많이 지으면 좋은 거죠. 사업계 승인 안 받고 허가로 짓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승인 안 받아도 되는 예외이고 그 왼쪽은 사업계 승인을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 여기 국민주택 건설이랑 민간주택 건설 중에 어느 게 공익사업이죠? 국민주택 건설 사업을 위해서 사업계 승인 받으면 사업해도 좋다 했으니 공시법상 사업 인정 받은 거로 본다. 그래서 사업 인정 간주되는 시기 언제예요? 그럼 언제? 사업계 승인. 재결은 1년이 아니라 언제까지? 사업 시행 기간까지. 여기 승인했으니까 인허가 뭐 해야겠대? 의제. 근데 승인 안 받는 건 오른쪽 그림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거 도시 안에 공동화 현상이라고 있죠. 도시 안에. 이상하게 있잖아요. 이거 지우잖아요. 지우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이거. 기억나는 거 파는수 야 뭐 이런 것만 기억나요. 순서를 기억나야 돼. 순서. 자산전문 연교 근지구에 예. 이거 도시가 있으면 중심부가 무슨 지역에? 상업지역에. 대부분이 여기가 주거지역이죠. 주거지. 그럼 아침에는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상업지역 들어갔다가 밤이 되면 다 나가죠. 그럼 여기 가운데가 어떻게 돼? 평면에서 이거 도너츠 같이 생겨서 무슨 현상? 도너 현상. 도시 공동화 현상이에요. 근데 굳이 나가야 집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버티는 애들이 있어요. 오늘도 걷는다. 집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술 먹는 애들 있죠. 그럼 이제 지나가던 사람이 봤을 때에는 이 표적이 되는 거야. 왜 지갑이 항상 여기 삐져나와 있고 툭 건드리면 쓰러질 것 같잖아. 돌멩이 하나만 딱 주워들어서 던지면 요거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있어서 없어서 범죄율이 금방 증가돼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동화 현상이 되게 심각해요. 그러니까 시내 중심부에 전부 다 골목 뒤에서 다 총 쏜단 말이야. 그래서 총 쏴서 사람 죽고 뭐 돈 빼갖고 막 그러잖아. 그러지 않으려면 이 사람들이 나가야 돼요? 못 나가게 해야 돼? 못 나가게 하려면 안에다가 주택을 많이 지세요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가는 짓는데 주택도 같이 져라. 몇 세대 미만으로. 근데 상가가 차지한 거 10% 이상은 돼야 되니까 90% 미만으로 지어라. 그게 무슨 땅일 때? 상업 또는 뭐요? 준주거. 무슨 상업은 빼고. 그랬을 때 사업계 승인 안 받고 허가로 할 테니까 많이 져라 해서 도심지는 단독 주상이 되게 많은 거예요. 예. 조건만 기억하면 되겠네. 자, 조건 물어볼게요. 어느 땅에서 준주거하고 상업 유통상업 빼고요. 주상복합 형태인데 몇 세대 미만? 90% 미만이면 사업계 승인 제외해 주겠대요. 그래서 많이 지라고 권장하는 사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몇 년 안에 착공하셔야 되고 5년. 그리고 착공을 안 하면 승인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시공 들어갈 때 시공 다 하고 나서 위에 300세대 이상은 종합감리 전문회사가 하는데요. 300세대 미만은 건축사도 할 수 있어요. 감리를. 그리고 오른쪽에 사용검사 얘는 7일이 아니라 며칠? 15일. 그래서 원칙은 시군구가 하는데 거기 현관편 할까요? 시군구청장에다가. 아까 누가 사업계획 승인 해줬냐면 시도의사 해줬죠. 근데 검사는 누구한테 맡겨놨네?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권자와 사용검사권자는 동일하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건축법은 똑같아. 허가권자와 사용승인권자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주택법은 뭐예요? 달라. 그러니까 자꾸 갖다가 꼬시는 거지. 그래서 현관편은 시군구에다 하라는 게 그 말이에요. 예외 국장이 만약 승인했거나 또는 공사였다. 그러면 국장에게 사용검사를 받는데 여기서 사용검사 받았으니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나서 사용 다 하고 나서 오래되면 철거멸실은 똑같습니다. 그럼 밑에 보시면 요거 사용검사 밑에 쭉 내려가면 임시사용승인 나올 거예요. 나왔어요? 거기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신청해야 되고 걔가 없으면 보증자가 해야 되고 걔마저 없으면 입주 예정자가 사용검사 받으면 되는데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주택일 경우에는 건축물은
10개 동 중에 2동이 완공됐다는 거예요. 2동은 동별로 받으면 되지. 그래서 건축물은 뭐별로? 동별. 그리고 공동주택은 각 세대별, 공세라고 해요. 그리고 대지는 구획이 된 부분은 미리 써도 좋다. 구획별에서 건동, 공세, 대구라고 그래요. 건축물은 뭐별로? 동별. 공동주택은? 근데 시험에서 이걸 건축물을 세대별로 이렇게 썼어요. 공동주택이 세대별입니다. 대지는 뭐별로? 구획별로. 사용 승인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오른쪽에 사업 주체란 말 나오는데 비등록하고 등록이라고 써 있죠. 누구를 못 믿어서? 등록을 못 믿어서 등록하라는 거죠. 믿으니까 비등록하셔도 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등록은 공공사업 주체인 국가, 지자체, 공사. 공동사업 주체는 토지 소유자 조합이나 고용자는 등록한 업체와 같이 할 수 있다. 일단 비등록이라는 건 믿으니까 등록 안 하셔도 되지만 1년에 20호 이상을 지어서 팔아먹겠다. 1년에 20세대 이상 지어서 팔아먹겠다. 그리고 대지 조성 1년에 얼마? 이거는 20만이죠. 앞에 먼간이라고 됐어요. 등록을 하는 거는 1년에 이 정도 하면 아무 건설회사나 막 지어서 팔아먹으면 안 된다. 부실한 업체를 난립하는 걸 방지하려면 국토부에서 등록을 하라고 되세요. 그래서 자본금 최소한 뭐 3억 이상 있어야 된다. 개인이면 6억 이상, 각 분야 기술자 1인 이상 사무실이 있으면 등록 받아주겠다. 그래서 등록 기준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연간 20만. 사업계 쓰임 기준은 그냥 한 방에 30만이에요. 연간이 들어가는 건 등록 기준이야. 그 김연아가 아니라 등연아라고 그래. 등록 기준 연간 20만이에요. 등연아, 등연아. 등록 기준 연간 20만. 거기 오른쪽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사채 아까 있었죠. 주택 상환. 사채. 절차도 좀 나왔고요. 권한자도 좀 냈어. 용어 정의 중에 주택단지 부대 복리 기준 하는 거 됐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용어 정의 한 문제 냈었고, 사업주체 구분하는 거, 분양 절차 중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딱지 매매 금지, 저당권 설정 금지, 제한 관련된 거 각각 한 문제씩. 분양가 상한제 한 번, 조정 대상 지역 지문으로 한 번, 투기관리지구는 거의 매년. 위반하면 3년 3천 벌칙 찾아라 하나. 이렇게 해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이놈들이에요. 이놈들 위주로 나중에 한번 정리할 건데, 뒤로 한 장 넘기시면 주택법입니다. 그 주택법 맨 위에 있는 그 빨간 색깔 음영 들어간 거 있죠? 그 순서상에서 애들이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네, 잠깐만 쉬겠습니다.